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보이는 외관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집세가 저렴했고 학교와도 가까운 위치여서 주저없이 계약을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집 주변 환경을 익히며 무리 없이 생활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깨지고 말았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컴퓨터 앞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었고 조용한 방 안엔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때 나는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방 불을 꺼두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불이 다시 켜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후 또다시 방불이 켜진 상태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단순히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물기 없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내 방 바닥 구석에서부터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이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폰으로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는 것이었다. 나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방문을 주시했다. 긴장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결국에는 발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다음 날 나는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했다. 관리인 아저씨가 영상 속 화면을 돌려보더니 어딘가 모르게 망설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매일 밤 3시 정각 내 방문 앞에 서 있는 검은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이내 사라졌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이사를 결심했고 이 경험을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를 떠났다. 그 아파트를 떠난 후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돋곤 한다. 내가 겪은 것이 비단 꿈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간섭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말이다. 여전히 그 아파트는 서 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다.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곳에는 정말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문을 남긴 채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귀신 목격담, 고스트 스토리, 심령 체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익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때로는 직접적인 체험담으로 때로는 도시 괴담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방학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여행 대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함께 소름 끼치는 기숙사 체험을 하게 되었죠. 대학 기숙사는 다소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5층 전체는 사용되지 않는 채로 남겨져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해서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5층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어느 날 저녁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마침 내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엘리베이터는 대개 사람이 많아 오래 기다리기 일쑤였습니다. 지친 우리는 기다리기 귀찮아서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죠. 4층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야, 5층 한번 가볼래?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괴담에 대한 궁금증과 조금의 맹랑함이 어우러져 우리는 5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층에 올라서자 다른 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불이 거의 켜져 있지 않은 데다가 묵은 먼지와 습기로 가득 찬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건물 끝쪽에 있는 하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귀를 기울이자 이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이 앞섰던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장소에서 나왔고 이후 복도를 걸어 다시 계단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목소리가 우리를 상대로 한 장난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둘러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기는커녕 5층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즈음 기숙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단지 대학 시절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에게서 그 기숙사의 5층에서 들은 비슷한 경험담을 전해 듣고는 그 모든 계단순환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숙사의 5층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 어딘가에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때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디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나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일이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시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저택은 한때 잘 나가던 기업가가 살던 곳이었으나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로 몇 년간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저택을 멀리했고 아이들도 그곳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주민이 저택 근처를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궁금증 많은 소년 3명이 친구들과 함께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집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황폐한 상태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금이 간 벽지, 창문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 3명이는 그곳에서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마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한쪽 구석에 녹슨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의 출처를 알고 싶어진 3명이는 엎드려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덕분에 쉽게 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 중 한 명이 돌을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저택의 전주인과 그의 가족이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상하게도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일기장을 넘겨보던 중 그들은 한 페이지에 눈길이 멈췄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날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여기 나와 함께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의미심장한 그 구절을 읽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싸늘해졌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차에 갑자기 문이 크게 닫히며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공포에 질린 재명과 친구들은 어떻게든 방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거울에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희미한 여성의 모습이었고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초간의 혼란 끝에 문이 열렸고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택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고 3명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저택은 다시 철저히 봉쇄되었고 그곳을 찾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저택 근처를 지나치면 간혹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그리고 왜 계속되는지에 대해 끝내 알지 못했다. 그저 저택을 지나는 이들은 잔잔한 두려움을 아는 채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그때 그 거울 속 여성의 슬픈 눈빛만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직도 그 진실은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선사하곤 합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전해지며 때로는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민박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이미 여러 차례 공포 매체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웃어넘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해가 진 후였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우리는 서둘러 짐을 풀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낡았지만 제법 큰 규모였고 주위는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슬 피곤해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무기장을 삐걱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방에는 친구가 자고 있었고 별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으스스한 느낌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너무 피곤해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틀림없이 닫혀 있었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너머로 복도를 내다보니 저 멀리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형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봤지만 그 형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친구들을 깨울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어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모여 어젯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친구 중 한 명 또한 새벽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창밖에서 수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 역시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민박집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보았습니다.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박집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작은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이주시키고 민박집을 지었지만 가끔씩 밤마다 묘령의 여인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르기 무서워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밤사이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며 여러 추론을 내놨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집 주변에 편찮게 서려 있는 한 서린 영혼이 우리의 방문에 놀라 잠시 얼굴을 비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 이야기를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소재로 삼곤 했습니다. 우리끼리는 가볍게 지나간 일로 여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오싹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그런 민박집은 찾지 않기로 다짐했고 지금도 가끔씩 오싹한 누군가의 시선을 들때면 그날 밤의 복도 끝에서 마주쳤던 형체가 떠오르곤 합니다.